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뜨거운 뉴스를 재조명하는 박종환 TV 방송의 시사 전망대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가 벌써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선거 후유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내분을 빨리 수습해 주시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선거 때 내걸었던 공정과 정의가 넘치는 국민 통합 정치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 익산 의병기념사업회의 이용희 회장님을 모셔봤습니다. 이용희 회장님, 네. 시청자 여러분에게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익산 의병기념사업회 네. 회장 되는 이용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본 방송 구독을 돕기 위해서 유튜브 방송 아래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용 회장님, 네. 우리 본 방송이 그 시사 프로거든요. 예. 우리 시사 프로기 때문에 가벼운 질문, 시사에 대한 한두 가지 질문 던지고 본격적으로 진행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용 회장님, 이번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라고 하는 것은 네. 결론적으로 선거가 끝났을 때 민의에 따라서 당선되신 분이나 낙선하신 분이나 네. 처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선 이후에 힘을 모아서 국가의 발전과 또 국민의 안정을 위해서 네. 힘을 모아주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저도 좀 선거를 좀 해봤는데, 이번 같이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또 양편으로 나눠져서 이번 같이 심한 선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24만 표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네. 표 차이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일단 결과에 대해서 계속 승복하고, 네. 선거 후유증이 없도록 해야 되고, 양의 정당한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네. 개선할 건 개선해서 국민이 마음의 부담이 안 되도록 편안하게 정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네. 우리 회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민주당의 텃밭입니다. 예. 국회의원도 그렇고, 도지사, 시장, 시의원도 우리 전라북도는 민주당의 많은 텃밭인데, 저희들 같이 보수의 기치를 걸고 이렇게 정치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전북 도민이나 우리 익산 지역도 앞으로 좀 지혜롭게 좀 뭔가의 균형을 갖춘 그런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지역의 원로로서 이 점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네. 대부분 시민들이 소외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국토가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되는데, 네네. 우리가 영남 쪽에 가보고 여기 와보면 소외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그것은 정치를 잘못한 것입니다. 다 대한민국 국민인데, 다 대한민국 국토 안에 있는 지역인데, 그것을 균형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정치를 잘못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소외의식을 갖는 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정치권에서 알고 방법을, 대책을 수립하는 건 정치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재를 등용하는 데 있어서도 같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무슨 선거에서 나온 결과야 별것이 아니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하는 인재를 등용할 때는 골고루 등용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균형 발전되는 것이고, 그래야 소외의식을 갖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그 2000년도에 제 16대 국회의원에 저도 익산에서 한번 출마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정치가 좀 지금보다는 좀 선후배들이나 동지들이나 그런 그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그런 정치력이 있었는데 20년 지나서 제가 이번에 뭐 우리 고장이 한번 시장을 나오겠다고 준비를 하는 그 과정에 보면은 정치가 많이 이렇게 퇴보했더라고요. 같은 편끼리도 싸우고 또 뭐 같은 그 안에서도 동지애가 없어요. 아, 그래서 이게 정치가 이게 많이 퇴보됐다. 그 정치를 하려면은 이 쓰레기의 간을 빼내야 한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정치권에 이렇게 들어오고 보니까 아더매치라고 안이 꺾고 더럽고 매시 꺾고 치사한 그런 꼴들을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정치가 앞으로 전진을 해야 하는데 이는 퇴보하는 정치를 보고 저도 많은 그런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회장님, 제가 네. 지난주까지는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제가 속해 있는 국민의힘을 좀 대변도 하고 그 민주당이 잘못하면 민주당 정치인들을 심하게 막 공격하고 막 심한 말도 뭐 제가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 순간부터는 우리 국민의힘이 이제 정권을 이제 되찾아 왔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민주당의 잘못보다도 윤석열 국민의 통합정부가 잘 되라는 의미에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뭐 잘못한다거나 국민의 시각에 벗어나는 일을 한다거나 중앙정치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북 지역정치도 마찬가지고 지고화를 막느라고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잘못하면은 그냥 사정없이 그냥 부시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격적인 진행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영 회장님, 그 의병사업회가 사단법인 익산 의병기념사업회죠. 예. 그동안의 활동, 우리 이병 회장님께서 활동과 우리 의병기념사업회가 어떤 단체인가 좀 간단한 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오면서 최고의 위기에 있던 때가 네.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은 아주 수치스럽고 참 뭐 이 한국 역사 속에서 참 다시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 사건이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한 것입니다. 네. 그 과정을 보면 먼저 1905년도에 외교권을 일본한테 내줬습니다. 네. 그리고 1910년도에는 완전히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 그 5년 동안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의 군대를 해산했습니다. 고종 황제께서 신변의 위협을 받으니까 러시아 대사가 피신을 했습니다. 군대를 해산했어요. 그럼 네. 뭐가 되는 거니 나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지켜보던 우리의 손자들이 맨손으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일어선 것이 의병입니다. 네. 그 의병을 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익산에서도 팔복면 서감리 관동보락에 있는 이규영 의병장이 있었어요. 그분은 그 아버지가 1,500석을 하는 부자였는데 전 재산을 파들어서 아들한테 의병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아들을 죽는 자리에 가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나라가 망해서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넘어가면 이 재산이 일본 사람 거 되는 거 아니냐. 이 재산은 우리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다 팔아줄 테니까 의병해라. 그렇게 하면서 최익현 의병장한테 가서 지도를 받도록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최익현 의병장 만나고 거기에 호남 의병 창의록에 서명하고 와가지고 의병을 창의하게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규용 의병장님께서 우리 익산 출신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예. 아, 그렇다면은 그 우리 익산하고 그 특별한 그 의병 기념사업회에 특별한 인연이 있네요. 예.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 이용 회장님께서 우리 익산에 좀 특별한 의병 활동의 근거지였다는 것을
좀 아시는 대로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라북도에서 현재 14개 시군에서 네. 의병이 일어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규모가 크고 작은 거 있었지만은 네. 있었고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고 또 거기에서 뭐 광복 후에 그 국가로부터 훈장받은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특별히 우리 익산 의병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한 개인이 전 재산을 팔아서 의병을 일으켰다는 거죠. 두 번째는 대한민국 의병사 중에서 5개월 동안을 전쟁한 데가 없습니다. 익산 의병은 5개월 동안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의병 중에서 해외에 나가서 의병 애국 활동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함경북도나 평양도에서는 압록강이나 두만강 고리 만주 땅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많이 못 갔어요. 우리 호남 지방에서 상해 임시정부 가서 독립운동 하신 분은 의병으로서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세 가지 말씀드린 대로 5개월 동안 전투를 했다. 순수한 민간의 재산을 팔아서 의병을 만들었다. 상해와 만주 김자진 장관까지 만나서 거기에서 독립을 도왔다 하는 것은 우리는 자랑스러운 세 가지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익산이 의병이 자랑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이 정신을 선조들의 애국과 희생 정신을 우리가 이어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언제 어떤 위험을 다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역사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해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 수년간 우리 이영희 회장님께서 익산 의병 기념 사업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 데 대해서 제가 익산 그 후배로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은 그 우리 평소에 우리 이영희 회장님께서 의병 사업회를 이끌어가면서 기념관을 지금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다는 지금 제가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 기념관의 그 장소는 어디고 규모 또 예산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재 그 우리가 의병 기념 사업을 하는 그 위치는 익산시 용제동 108번지 외에 한 30필 정도 됩니다. 네. 총 면적이 16,600평 되는데 그중에 13,000평은 국유지입니다. 네. 그리고 3,000평 정도는 개인 소유거든요. 그런데 그 땅이 무슨 땅이냐면은 전부가 거기에 있는 대부분 땅, 그 지역에 있는 땅이 한 30만 평 정도가 이기영 의병장 아버지 되는 이기현 씨의 소유였어요. 네. 의병을 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때 산도 매각한 거예요. 그 매각해가지고 36년 동안 있으면서 전매돼가지고 마지막 우리가 1945년 광복됐을 때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가 놓고 도망간 땅이 지금 우리가 의병 기념 사업을 하려고 한 땅입니다. 아, 그런 특별한 인연이 있네요. 의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장소를 선택을 한 것이고 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안에 영정각이라고 그래서 의병장 간부했던 17분의 사진을 전시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그 안에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의병의 역사를 갖다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의병 기념관을 만들게 됩니다. 거기 가보면은 앞에 말씀드린 그때 당시의 역사 모든 것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으시고 우리의 의병들이 어디서 어떻게 전투를 했고 몇 사람이 희생이 됐고 또 마지막 대전에 가서 해산할 때의 장소라다가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고 거기가 보는 사람이면은 그 시대를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마음속에 우리 청소년들이라든가 시민들이 국가관과 민족관을 다시 일깨울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두 가지 다른 데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거기에 의병학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갖다 일기에 한 60명 정도 학교에 추천받아가지고 거기서 학생들이 와가지고 3박 4일 동안 교육을 받을 거예요. 첫날은 철저한 정신교육, 역사교육을 할 것입니다. 나머지 이틀 동안은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에 가가지고 의병
전적지를 순회할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의 선조들이 그 어려운 때에 그 추운 겨울에 이런 데서 전쟁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것이 있고 또 하나는 다른 데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거기에 무기 전시장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사는 우리 청소년들은 전쟁 무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리고 날아다니는 헬리콥터, 전투기를 실물을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거기는 그런 모든 군대의 무기, 헬리콥터 비롯 전투기, 탱크 비롯해서 장갑차, 대포, 미사일 모든 무기가 전시가 될 겁니다. 저는 한 4,000평 정도 위에다가 모든 무기 전시하려고 그래요. 오면은 안보 교육장도 되는 동시에 우리 어린 유치원 아이들은 좋은 구경거리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러 가지 소상히 말씀 안 드리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여기는 총 사업비가 98억 1,400만 원입니다. 네. 국고가 30%가 돼가지고 24억 7천만 원, 그리고 도비가 27억 6천만 원, 시비도 27억 6천만 원, 우리 자부담이 18억이 있습니다. 네. 이 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우리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시니까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는 미래가 없다. 네. 이게 36년간 일제 치하도 우리 선조들이 그걸 당했고 또 6.25라는 그런 또 엄청난 또 그런 전쟁도 우리가 치른 국가 아닙니까? 네. 요즘에 보면은 이 어떻게 국가관도 없고 애국심도 없고 그런 이 세대를 살고 보니까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의병 사업기 기념관을 통해서 국가관을 심어주고 애국심을 심어주는 그런 훌륭한 그런 교육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왜 지금까지 이렇게 이 기념관을 못했는가? 제가 알기로는 보훈처에서도 예산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고 또 전라북 도비에서도 도비까지 약속을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왜 익산시하고 뭔가 이렇게 소통이 안 돼서 지금까지 기념관을 못 만들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영희 회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은 한번 직언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익산 의병 기념 사업은 네. 2017년 5월 10일 날 국가보훈처로부터 현중시설입니다. 야, 예. 현중시설로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국가보훈처 현중시설 심의위원회를 하는 곳은 우리나라의 전문가들 17사람이 위원이 돼가지고 보훈처 직원은 3사람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서 전문가들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가지고 결의를 해주는 거예요. 네. 현주에서 심의위원회 통과가 되지 못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은 첫째 익산 의병의 정신이라든가 투쟁 규모라든가 모든 걸 종합적으로 볼 때 기념사업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업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업을 신청을 할 때 국가보훈처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치단체의 부담 문제입니다. 야, 예. 그리고 기념사업회가 자부담하는 문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일 신경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 사업 계획서를 낼 때 뭘 요구를 하느냐면 자치단체 익산시장에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의견서를 붙여야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기념사업회 이사님들이 5분하고 시장님하고 여러 번 만났어요. 한두 번 만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고 익산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도 마지막 우리가 합의 본 것은 국가보훈처에서 사업 수임을 맡으면은 익산시에 지원해 주겠다 하는 분명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 현재 익산시 정은유 시장 때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때는 보궐 선거가 돼가지고 이제 첫 번째 만나게 네. 되겠었는데 그리고 그 후에도 또 지원을 잘 안 돼가지고 다시 보궐선거 후에 임기가 지나서 다시 선거할 때도 제가 직접 선거사무소에 가서 만나서 네. 우리 사람들 얘기했을 때도 분명히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약속이 돼서 우리 철도가 믿고 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국고보조가 확정이 되면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자꾸 지연을 시키고 그래서 그것은 국고보조는 이 민간인이 이 의병시설 사업에는 사단법인이거든요. 네. 사단법인이 할 때는 국고보조를 천지 주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사업을 하고 도비 시비나 자부담 가지고 사업을 하고 마지막에 국비액이 산출이 되면은 그것을 그 다음 해에 주게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 먼저 도비 시비와 자부담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국고보조 먼저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국가보훈처의 방침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보조를 제외한 70%를 기념사업회가 다 부담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공문이 왔어요. 대한민국에서요. 그런데 전혀 없습니다. 자부담 국고가 됐든 도비 시비가 됐든 자부담이 전부 다 시민한테 나오는 돈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기념사업회에서 70% 부담합니까? 그러니까 국가보훈처에서 승인 난 대로 국가는 30%, 시는 25%, 도는 25%, 우리 기념사업회는 20% 부담해서 하도록 승인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따라주면 되는 거예요. 시행령이 모법인 국가보훈기본법에 분명히 5조 4항이 나와 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네. 자치단체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지방 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국가보훈기본법 모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미리 우리가 국가보훈 알았기 때문에 도비, 시비 나누어서 우리가 낸 서류 가지고 부담해가지고 사업 승인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사연 씨가 돈을 예산 지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우리 시장님이 지금 화가 좀 많이 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 도비 12 그러니까 익산시에서는 그 도비 12 그 보훈처에서 나오는 그 예산을 무시를 하고 먼저 자부담을 먼저 집행을 하고 이 사업이 집행한 다음에 돈을 주겠다 이제 그렇게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요? 그렇지 않고요. 네. 시가 우리는 이 기념사업회가 이 사업 승인 받은 단체거든요. 네. 보훈단체입니다. 보훈단체예요. 그러면 도시비를 지원해 주면 자부담 보태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네. 우선 다시 급한 것이 뭐냐면 부지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익산시에 요구하는 것은 부지도 현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니까 현충시설을 할 수 있도록 거기를 도시계획 지정을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현충시설을 설치하는 부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해 주면은 우리가 대지를 구입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네. 요즘 이 지역신문에 우리 이영희 회장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익산시를 비틀어 오고 왜 이 기념사업회에 대해서 약속을 어기냐 막 규탄 성명도 내고 그러셨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방송하는 입장에서 이 숭고한 이 뜻 우리 익산과 의병 사업회의 연구가 있고 이기용 의병장도 우리 익산 출신이고 그런 뜻을 받들어서 시하고 좀 조화롭게 소통이 돼서 이 기념관이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우리 회장님한테 제가 한번 제안을 한번 해드리겠어요.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6월 1일 날 이제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는데 어떤 시장이 되려는 건 아직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이용희 회장님께서 시장 후보들한테 이게 서면으로 이런 우리 익산 기념 의병 기념관을 이렇게 세우고 싶은데
시장이 된다면은 이런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시장 후보들한테 공약 그 사인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 우리 회장님의 그 목적은 익산에 그 의미가 있는 그 이규영 의병장을 비롯해서 83명의 그런 훌륭한 그런 의병장을 배출한 우리 익산에 기념관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도 시키고 애국심도 기르고 청소년들의 그런 기념관이 만들어지는 게 지금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보훈처에서도 또 협조해 주기로 했고 도비도 또 주기로 했으니까 시장 이번 후보들한테 그런 그 공약을 한번 받아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사람도 약속이지만은 인격자와 인격과의 만남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것이 도리고 저도 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럴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 네. 한번 생각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예. 그 제가 미약하지만은 우리 이영 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 어떻게 보면 그 시장 후보 중에 저도 지금 예정자 중에 한 명이지만은 저도 바로 우리 이 회장님께서 그런 서면 공약을 만들어 주시면 제가 제일 먼저 사인하고 우리 방송에 그 시장 후보들 인터뷰가 들어오면은 저도 한번 그 시장 후보들한테 이런 그 기념관에 대한 뜻을 설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재 역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이렇게 참 사비를 들어가면서 수년간 이런 활동을 하셨는데 그 익산시나 전북 도나 이런 데서 좀 그 비협조적이고 좀 뭔가에 좀 이런 것을 탈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이용희 회장님께서 못다한 얘기가 있으면 한번 시원하게 한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국가보훈처나 네. 전라북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해줬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은 시가 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모르지만은 제일 어려운 것은 우리 기념사업회가 18억을 모금하는 것입니다. 네. 물론 시민들도 희망하는 뭐 참여하겠지만은 익산에 있는 150개 정도의 공공 아니면 사회단체 그리고 기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3년 동안 십시일반으로 한 달에 한 20~30만 원씩 이렇게만 지원해 주면 한꺼번에 안 내고 해주면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익산시도 예산 세워서 지원해 주면 주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면은 우리가 더 힘을 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무난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은 전라북도에서 기념사업을 한 곳이 익산 말고 이미 끝낸 곳이 어디냐면은 무주, 장수, 임실, 고창입니다. 크게 했든 적게 했든 이미 10여 년 전에 기념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애국지사에 기념사업을 한 것이 최근에 2019년도에 정읍 씨가 박준성 33인주 한 분이죠. 그분의 기념사업을 23억 들여서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익산시가 거기는 무주나 장수 이쪽은 3만 내지 4만 밖에 안 되는 군인구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익산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빨리 지원해 가지고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수반된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익산시에서 긍정적인 시도를 보내온 곳은 있어요. 네. 그래서 시도 좀 늦어서 만시지탄은 있지만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념사업회에서 그 자부담은 그 회원들의 그 동료나 또 익산 시민들이 뭐 협의 내지는 여기에 대한 후원금 이제 이런 문제는 우리 이제 회장님께서 더 이제 시민들이 또 이제 독려도 해야 하고 또 홍보도 해야 하고
그런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기념관이 이 의병 기념사업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념관이 익산시와 좀 잘 소통이 돼서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은 좀 2022년에는 활발하게 이 기념사업회가 좀 뭔가의 그 첫 삽을 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용 회장님께서 못다한 얘기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익산에 계시는 모든 기관 단체의 대표되시는 여러분, 네, 의병 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꼭 의병사에 필요하냐? 지금도 우리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중간에 있으면서 네, 100년 전의 시대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더 나쁜 것은 뭐냐면 현재 남북이 분단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주변국에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월남이 망하는 거 보셨죠? 또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에 보셨지 않습니까? 네, 힘이 없으면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술자리는 없습니다. 국제사회는 약육강식이 그런 체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반도의 주인으로서 이 땅을 지키려면 군인들만 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국민이 마음과 뜻과 전설을 모두어서 힘을 모아줄 때에 군인들도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의병 사업은요, 그때는 온 나라 백성들이 정말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생명과 재산을 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반도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의병 정신, 애국과 희생 정신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이 땅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네, 언제 어떤 일이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온 국민이 청소년들부터 성인이 이르기까지 의병 정신으로 무장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정신훈련 단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익산 의병 기념 사업장 안에 있는 의병 학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랑스러운 선조가 있었던, 충렬을 나라와 민족의 생명 바쳤던 선조가 있었던 이 땅에 후손으로서 자랑스러운 충렬의 고장 익산시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첩경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여러분의 도우심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 후배로서도 우리 익산에 있는 정말로 선조들의 애국심과 부가관이 있는 그 의병 기념사표를 세워야겠다는 그런 각오도 들어가고, 저도 역시 늦게 우리 의병 기념사표 회원이 됐지만은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익산의 리더들이, 익산의 지도자들이 좀 더 사단법인 익산 의병 기념사업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사성어에 사필 규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사자, 반드시 필자, 돌아갈 귀자, 바를 정자.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사회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세상 만사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은 상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모든 일의 옳고 그름이 명명백백 가져야 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잠시 맡겨준 자리를 망각하고 낭떠러지기 위해서 떨어지는 어리석은 인생의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는 여기서 작별의 인사를 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